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오래된 숙박업소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숙박업소 소방시설의 문제와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신교 119 안전센터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6일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나서 600여 명이 대피했던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숙박업소의 화재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난해 말에도 여러 번 화재가 있었죠. 네,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의 한 모텔에서 김모 씨가 3층 객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3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8대와 소방관 200여 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는데요. 네. 하지만 휴일 새벽인데다 불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위쪽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위층 투숙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가 컸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2시 55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8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모텔 투숙객 중 34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1명은 화상을 입어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12월 말씀하신 광주 모텔 화재의 경우에는 그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화재가 더 피해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소방법상 스프링클러가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 모텔에는 스프링클러는 지하 주차장이 유일했는데요. 네. 현행 소방법을 보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6층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경우도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층별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4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보니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8월 이후 이제 층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쪽으로 개정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소의 화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숙박시설은 특성상 이용자가 처음 방문하거나 내부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대피에 특히 취약합니다. 평소 비상구 위치와 비상계단 등을 눈여겨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입을 막고 벽을 따라 이동하시는 게 비상구를 찾기 쉽습니다. 또 비상계단을 이용할 때는 대피 후 문을 닫아 연기의 이동을 막는 게 중요하겠고요. 방 안에 갇혀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뛰어내리거나 건물 밖으로 매달리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층 이상의 숙박업소에는 완광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뛰어내리거나 매달리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완광기를 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완광기는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피난기구인데요. 위급 상황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사용법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다중이용 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일반 건물은 3층에서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최소 25kg에서 최대 150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완광기 사용 방법은 첫째, 완광기 함에서 완광기를 꺼내 지지대를 고리에 걸고 고정해야 합니다. 둘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를 확인한 후 로프가 감긴 릴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셋째,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하고 겨드랑이 앞쪽에 고정링을 당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벽을 짚으며 양팔을 벌리고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 안전벨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양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완강기의 벨트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다 손에 힘이 빠져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 반드시 완강기 벨트는 가슴에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앞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상 의무 설치 기준이긴 하지만 노후 건물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완강기는 어떤가요? 완강기는 다중이용업소 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완강기를 사실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예. 사용하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었던 전혀 것 같아요. 몰랐어요. 네, 확실하게 시간을 내서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방탈출 카페나 스크린 야구장처럼 요즘 신종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중이용 업소로 이제는 지정이 돼서 소방 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방탈출 카페와 키즈 카페, 스크린 야구장 같은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 업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령 개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행법에서는 일반 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 23개 업종만 규정하고 있어 빠르게 늘고 있는 방탈출 카페나 키즈 카페 등은 현행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기준을 통해 이런 신종 업소들은 간이 스프링클러, 비상구, 내부 피난 통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네. 소관부처인 소방청은 상반기 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유형의 유사 다중이용 업소가 등장할 때를 대비해서는 영업 허가제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소관부처가 없는 신종업소는 세무관서 사업자 등록 이전에 소방서로부터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방탈출 카페뿐만이 아니라 VR 게임방 같은 것도 인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 시설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와 있었는데요. 예. 다중이용 업소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그렇죠. 대한 총칭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중이용 업소라는 그 테두리를 더 확장시켜서 소방법을 더 강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거군요. 예, 저희 신종 게임방 안전 규제뿐만이 아니라요. 앞서 말씀하신 이 노후 건물의 스프링클러도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관련 법이 마련돼야겠습니다.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